반갑습니다. 로또백입니다. 네, 잘 계셨죠? 네, 1165회 ABCD 그룹 그리고 12수 가성비 조합 이렇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백 기준은 항상 이렇죠. 이오스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오스입니다. 그러나 요 2는 제외수에 해당되는 수들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세수가 잡혔어요. 이오스는 잘 출연하죠. 그래서 요 이오스들 잊지 마시라고 로또백으로 체크해 드렸고요. B그룹 같은 경우는 17, 22, 24 이렇게 세 수가 들어있네요. 이오스라면 2월수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녹색은 이번 주에 나올 만한 강력한 수들 로또백에 이렇게 7수 추천을 드렸어요. 럭키 7 1번, 4번, 14번, 40번, 44번입니다. A그룹에 많이 속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B그룹에 2수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C그룹에 체크가 안 돼 있는데 7번 뭐 이렇게 있지만은 7수 강력하게 이렇게 추천드렸어요. B그룹이 이번 주 굉장히 강합니다. 많죠? 많다는 건 출연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3에서 4수 정도 출연할 것으로 보여지고 A그룹도 무시 못하죠. 강력한 수들이 5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4번, 14번, 40번, 44번 중에 당번으로 출연할 것으로 로또백이는 보고 있습니다. 한 2수 아니면 많이 나온다면 3수까지 생각해 보고 있고요. C그룹 같은 경우는 이호수가 3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강력한 수라고 생각하면은 37번 정도 볼 수 있겠죠. 38번, 39번 지난수 그죠? 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조합하실 때 1번이 B죠. 2번이 A, 3번이 C, 4번이 D 요수네요. D는 0에서 1수, C는 1에서 2수, A는 1에서 2수 기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B그룹은 3에서 4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하시는데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2수 가성비 조합입니다. A그룹 같은 경우는 4수를 가져왔어요. 강력하게 4수 가져왔죠. 로또백가 추천드린 4수 5수 중에 1수 빠지고 4수를 가져왔고요. B그룹 같은 경우는 7수를 가져왔어요. 7수 가져오다 보니까 CD는 1수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해보면 빨간색 지금은 초록색 자 기본적으로 이제 자리를 짜야 되겠어요. 그죠? 베이스를 해야 됩니다. 단번대가 이렇게 세수네요. 그죠? 그럼 하나는 2개가 들어가고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10번대가 또 이렇게 2수네요. 그죠? 2수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20번대가 요래 2수네요. 그죠? 그러면 하나 들어가게 되고 36 44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10번 19번 나머지는 19번 30번 40번 아니다 하나 빠진 것 같은데 29번 30번 어구 30번 40번 41번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는 요렇게 됐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지그재그로 조합을 해줘요. 그죠? 4번 19번 14번 30번 36번 41번 아주 예쁩니다. 그죠? 요거 딱 2수가 들어갔네요. 그죠? 그죠? 6에서 9복을 2수 넣어라. 0에서 5복을 4수 넣어라. 그죠? 그건 적용됩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밑에는 요렇게 들어가겠죠? 7번, 29번, 26번, 40번, 44번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섞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4번, 19번, 14번,
26번, 40번, 44번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10번, 7번, 29번까지 그대로 가죠. 그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야겠죠? 30번, 36번, 41번.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성비 6게임이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로또뱅이는 이대로 구매하죠. 꽝을 먹든 안 먹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등으로 나왔을 때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죠? 어느 분들은 저랑 똑같이 사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죠? 로또뱅이 이렇게 했을까? 나도 이렇게 사봐야지. 예, 그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저는 불입니다. 불인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나 그런 정황들이 보이기 때문에 로또베이가 알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의적으로 불낸 거다. 이 보수 쪽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 좌쪽에서도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거라고 보기는 정말로 힘든 상황인 거야. 그 뉴스에서도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 이거 우연이 아니다. 한 곳에서 큰 불이 날 수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그걸 또 3일 안에 그런 일들이 딱딱딱 일어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확률이라는 거야.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 가운데서 축구장 1.1만 개의 크기의 산림이 찼다는 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불이 일어나서 지금 대구는요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경북은 불탔다고 말할 정도로 산림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수요일날 나눴던 그 내용들보다 더 자세하게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방화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다음 장면 보면 뉴스에서도 방화가 일어난 것 가운데 뭐가 발견됐어요, 여러분? 라이터가 발견이 돼요. 라이터가 실제로 발견이 됐고, 또 울산에서 큰 불이 나기 바로 한 달 전에 우리가 이거 수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다음 장면 보니까 중국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을 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불을 냈어요. 연쇄방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쇄방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불을 내려고 산에 올라가서 불 피우다가 여러 번 했는데 마지막에 불 낸 게 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만 걸렸을 뿐이지 우리나라 안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올해는 뭐라고 말하냐면 더 늘린다고 말하면서 1년에 536만 명을 집어넣는데, 그 536만 명을 집어넣는다고 말할 정도니 지금도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와 있겠어요,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한 달 전에 이미 정확하게 중국인이 잡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단순히 이미 방화가 돼서 증거가 다 사라진 데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어제 뉴스인데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 장면 보니까 실제로 태행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뉴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게 정상이거든요. 저기에 기름이 다 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사람이 이 기름 냄새가 나가지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갔더니 실제로 이게 보니까 기름 냄새가 난다고 유추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조사해봤더니 기름인 거예요. 여러분, 산마다 정상마다 누가 이렇게 기름을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붙이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불이 다 붙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언제부터 있었느냐, 그 다음 장면 보니까 그 기사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7일 2시니까 어제 2시죠. 어제 2시에 태행산 정상에 신어 냄새가 난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이 올라와서 봤더니 진짜 신어인 거야. 주변을 살펴봤더니 이 물질을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름통도 발견됐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통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산마다 다 불 태워놓고 사람들이 기름을 가지고서 기름을 다 뿌려놓은 거야. 근데 여러분, 요 제보자들이 등산객들을 다 불러와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CCTV가 있잖아요. 등산객들을 불러서 제보를 받았더니 며칠 전부터 해당 물질이 흩어 뿌려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 이전에 일어났던 그 불들과 동일한 기간에 기름이 뿌려져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불이 붙지 않아서 증거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LA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의 세력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 불을 막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지르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수요일날 나누는데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모든
모든 땅을 불태워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고 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들이 건설하려는 도시는 뭐냐? 배급제이거든요. 그 배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농산물이라든가 곡식들이 불타기 시작해야 됩니다. 요 두 가지를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장악하려고 하는 나라들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남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이 다음 장에 보니까 바로 농민들이에요.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협이 찾아가서 산불 피해 영장을 갔는데 거기에 대부분들이 누구냐? 농업인들입니다. 농업인들. 그 불 계속 곡물들을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면 넘겨보시면 실제로 농협이 똑같은 기사인데 기사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농업인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농협이 총력을 다할 것이다.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농업인들이 농업하는 그 곳들이 불타서 삶의 터전이 잊어버리게 된 거라는 거야. 그 공교롭게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불난 이유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농업인들이 있는 곳이 다 불타기 시작해요.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북 지역에 불이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다음 장면 넘겨보시면 거기에 주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과와 마늘과 송이 주산지인 땅들이에요. 그 땅들에 불이 다 붙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다 불타워졌어요. 그래서 사과, 마늘, 봄배추, 송이버섯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가격이 계속 급등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나눈 것처럼 이 농시산물은요 이게 하나가 급등하잖아요. 같이 급등해요. 왜냐면 다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게 지금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경제가 점점점 어려워질 건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불이 타냐면 그 다음 장면 넘겨보시면 이게 사과 농장이거든요. 사과가 1년치 사과를 다 모아놨는데 한 번에 다 불타버린 거야. 그 여러분 지금 사과가 다음 장에 보니까 한 개에 이제 1만 원이 넘는데요. 지금 불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한 곳에 다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산불로 사과와 마늘, 양파 가격이 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과와 뭐 마늘 이런 것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폭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폭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다음 장면 넘겨보시면 바로 쌀값입니다. 쌀값. 계속해서 제가 일본의 쌀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나눴죠. 근데 일본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도 쌀값이 갑자기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희한한 거는 이 쌀가격이 올라가는 나라들이 일루미나티와 딥스테이트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 것에 대해서 제가 나눴죠. 일본과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요 나라들의 쌀값이 올라감과 동시에 다음 장면 넘겨보면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도 동시에 불이 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산불 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동시에 산불이 났어요.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심각할 정도로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다음 장면 보면 다섯째 산불로 주민 1만 명이 피난을 갈 정도로 불이 다 나기 시작하고 도시가 완전히 불탄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쌀값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쌀값이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게 한국과 일본이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처럼 다음 장에 보면 일본도 산불이 나기 전부터 계속해서 쌀이 사라졌어요. 쌀이 없는 게 아니라 쌀이 매년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라져가지고 기자들이 가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까지 거래가 없었던 업자가 다 사갔는데 그게 어디 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 쪽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요일날 이야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이 쌀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를 저번 주 주일에 끝나고 나서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 쌀 이 유통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는 어마어마한 양을 누가 산다고 그것도 엄청나게 좋은 조건으로 보통 계약하면 계약금만 주는데 선불로 돈도 다 준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을 계약한다고 해서 제 설교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중국 회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쌀도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국 계속 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 한 회사만 그러냐? 아닙니다. 일본 회사뿐만 아니에요. 다음 장면 넘겨보면 이게 2024년 11월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약 4달 전 기사예요. 4달 전부터 중국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쌀 1,000톤을 수출했습니다. 이 1,000톤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여기 밑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 10년 평균 수출량의 절반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양의 이 쌀이 지금 중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 우리나라와 일본에 있는 쌀이 지금 예수의 행동 대장인 중국이 사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불이 일본과 한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는 북한과도 전쟁 중이지만 지금 중국과도 전쟁 중이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중이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트럼프는 전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들 다 쫓아내야 된다. 근데 우리는요 중국이 주적이 아니래, 스파이 아니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법도 안 받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출해 가는 거야. 계속해서 저번에 보니까 책 있는 사장가 거기서 올린 걸 봤더니 중국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그 스마트폰이 삼성 거랑 완전히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술이요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노출되고 있는 거야. 근데 못 잡아요. 왜? 법이 안 바뀌니까. 민주당이 계속해서 앞장서서. 왜? 민주당은 뭐라고 말하는 단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나오면 제1호 법안이 뭐예요 여러분? 양곡법이라고 말해요. 양곡법. 우리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중국에 도움되는 법을 넘기겠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이게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190석이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나라 쌀도 넘어가기 시작하고 화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법안이 우리 국민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불이 나면서 쌀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다음 장면에 보이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인데,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첫 번째 뭐냐면 성읍과 탑을 건설합니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구바벨론이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은 미래의 바벨론이잖아요. 그 탑과 도시거든요. 도시. 우리 이게 원어를 제대로 보면 탑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읍이 도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탑이 딱 있고 이게 오벨리스크잖아요. 이게 딱 있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도시가 만들어서 통제라는 15분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이 15분 도시를 만들면서 미래의 바벨론은 뭐를 통제하느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 먹고 마시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것이 통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지금 일어난 불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불을 기점으로 해서 전 3년 반이 끝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후 3년 반에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15분 도시가 급격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0장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단순히 적그리스도만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18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의 왕들이 더불어 음행을 한다.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같이 치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전 세계를 장악하는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음녀가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음녀와 적그리스도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정치인을 매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상인들을 매수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장악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불이 나면서 곡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폭등하면서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이 계획을 예수회가 한 게 맞고 중국이 한 게 맞는데 그 일을 도와주는 세력들이 있어요. 태국은 수요일에 아는 것처럼 누구라고 했어요? 탁신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필리핀에도 그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인공성을 만들고 있는데 만드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중국이 인공성 만들고 있어요? 안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일에 대해서 민주당이 말합니까? 말 안 합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탁신이 했던 일 그대로, 필리핀 대통령이 했던 일을 그대로 우리나라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민주당의 그 일을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냐? 그게 바로 친중 세력인 여시제라고 했어요. 다음 장에 보니까 이 여시제를 홍석현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여시제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친중하는 데는 여야가 구분이 없다고 했어요. 왜? 돈 먹으면 다 뭐 하는 거예요? 친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여시제를 처음 만들 때 이 초기 멤버에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자 누구예요? 나경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이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지금은 막 올바른 소리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너무 화려한 경력들이 있어요. 어떤 경력이냐? 여시제만 있었으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삼극회도 홍석현이 만들었거든요. 홍석현이 있는 곳마다 꼭 누가 들어가요 여러분? 나경원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삼극회 때도 마찬가지고 방금 우리가 나눴던 여시대 때도 그 옆에 계속 나경원이 있고, 나경원이 또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장면 넘겨보면 여기 나경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기 뭐냐면 몰타기사단이에요. 몰타기사단.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몰타기사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몰타기사단이 예수의 기사단이다. 그러니까 가톨릭 기사단은 다 예수회와 교황의 직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몰타기사단도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나경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세력의 구체적인 단체가 3개가 있는데 거기에 나경원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거기서 막 탈퇴하고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들이 트럼프처럼 아예 나온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온 척하면서 뿌락지 역할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여야를 구분할 것 없이 이 예수의 세력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중국 돈을 매기면서 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이 몰타기사단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에 회장이 저 중간에 있는 박용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박용만이 누구였어요? 다음 장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예수에게 136명의 이 이태원 참사자들이 일어나기 전에 정확히 1년 전이었죠. 1년 전에 인신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그 인신제사 프로젝트를 문재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 박용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뉴스를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박용만이 지금 오른쪽 밑에 보면 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요 프로젝트를 만들고 요 촛불에 문재인을 앞장 세워서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1년 뒤에 136명이 어떻게 해요? 이태원에서 참사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주 끔찍한 예수의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에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뭐 무한항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걸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 뒤에 배우가 있고 그 배우에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인신제사 드려지고 있고 자살 당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몰타 기사단이 어디와 깊숙이 연결되느냐 당연한 거지만 다음 장에 보니까 이 몰타 기사단이 유엔 대표와 유엔과 같이 연결되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하면서 어디에 들어가요? 한국 외대에 들어가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또 키우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 들어가가지고 유망한 청년들 있잖아요. 그런 청년들 데리고 유엔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몰타 기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기사단들이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에 있고 그 기사단들이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인신제사 드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요 이제는 알 때가 됐어요. 더 이상 여러분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진짜 음모인 거예요. 그 음모대로 그들이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기사단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한 명이 그 다음 장면 보면 우리가 계속 나왔던 이수만이죠. 이 이수만도 로스차일드 가문과 이 언약을 맺을 때 기사단 수위를 기사단 직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받을 때 혼자 받은 게 아니라 여기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수만이 받은 겁니다. 여기 보면 일본 총리도 받았고 또 뭐 여러 나라 프랑스에 있는 사람도 받았고 심지어는 에드워드 앤드류 왕자도 받았어요. 왕자까지도 기사단 수여할 정도로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왕들도 여러분 로스차일드 가문과 영국의 왕이 만나면요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 사람이요 손가락질합니다. 그 정도로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로스차일드 가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돈을 받아서 이스만이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우리나라 K-팝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만이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것처럼 단체를 만들었는데 어떤 단체를 만들었어요? 중국 단체를 만들었어요. 중국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가지고 연예인들을 만든다고 하고 중국 사람을 토대로 해가지고 K-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야. 왜? 예수의 세력이고 중국 돈과 예수의 돈을 먹었기 때문에. 그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다음 장에 보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이게 여러분 우연히 나올 수가 없어요. 우연히 맨날 이러고 있는 게 어떻게 계속 우연히 찍히겠어요, 여러분.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손도 보세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잖아요. 전시안으로 딱 가려져 있고 이게 실제적으로 K-팝이 얼마만큼 저들의 세력에 넘어가 있는지. 저들은요 완전히 괴물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제가 나눴나? 그 번인성 여러분 사건 들어보시죠. 완전히 여러분 지금 여기 어린애들이 들으면 진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끔찍하게 사람을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만들어 놓으면서 그거를 보면서 막 웃고 있어. 거꾸로 매달아 놔서 피 다 뽑으면서 웃고 있는 게 이들이에요, 여러분. 악마 숭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SM을 통해서 혹은 K-팝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계속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을 지금 일어난 일 3개월 전에 제가 나눴던 건데 3개월 지나고 보면 더 소름이에요. 다음 장면 보니까 제니가 3월 7일 날 복귀한다고 하면서 그 뮤비 내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해석해 줬잖아요.
요 해석을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기억하면서 요 해석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의 에너지가 그들을 흐트러지게 만들 거다. 왜? 자기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오니까 그 이제 흐트러지게 만들 거래. 다음 장에 보니까 그들은 나의 본질을 어떻게 해요? 흔들지 못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불타는 깨달음 이러면서 그 이 산에 있었거든요. 부엉이가 산 쪽에 있잖아요. 산에서 불나기 시작해. 그 다음 장면 불 전체가 다 불타기 시작해요. 그 다음 장면 보면 총성이 울리면서 다음 장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3개월 전에 나눴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3개월이 지나서 정확하게 12.3 사태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이 여기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불이 언제 일어났어요? 이재명이 굉장히 중요할 때,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 가운데 갑자기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불이 일어날 때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본질을 흐트리지 못할 거다. 너희는 나를 찾지 못할 거다. 그 일을 할 때 내가 뭐 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을 낼 거다. 인신제사를 드릴 거다. 라고 이미 이 유엔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블랙핑크잖아요. 블랙핑크의 제니를 통해서 이 일이 실제적으로 한 3달 전에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유튜브 댓글에 이 뮤비의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봤더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랑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 일들이 그냥 뮤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고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만큼 이 세력들이 실제적인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력들이 미국의 일루미나티 카드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일루미나티 카드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거 한번 나누려다가 안 나누는데, 하나만 맞으면 요게 그렇게 신빙성이 없으니까. 근데 그 카드를 보면 다음 장면에 보면 계엄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어리석은 계엄령 요거를 이제 윤석열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실제로 우리나라 상황을 그린 일루미나티 카드예요. 미국의 일루미나티 그렸던 것처럼. 근데 제가 요거 하나하나 봤을 때 그때 당시에 12.3 사태도 바로 알았는데, 요 하나만 맞으면 요걸 나누면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다른 일루미나티 카드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나눠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큼 이루어지냐. 그 다음 장면 보면 이게 뭐 세월호를 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장면들도 있고, 또 그 다음 장면 보면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혹시 2020년 MBC 선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선거할 때 그 적화가 되면서 한 여자가 그 배를 막 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토끼가 가지고 있었고 토끼 눈에 전시안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그 애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여기 그려져 있는 거예요. 토끼를 쫓아가라고 말하는데 토끼가 떨어지면서 국회로 들어가면서 국회가 점령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게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런 계획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는 지금쯤은 나눠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번에 산불도 여기에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 장면 보면 요게 산불에 대해서 90개의 카드가 있어요. 근데 그 카드 중에서 이게 86번째인데, 여기 보니까 불타는 거를 축제다라고 말을 해요. 왜? 아까 인신제사를 들으면서 자신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그런 일들이라고 저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루미나티의 상징 중에 하나가 불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불타는 산은 축제이다. 그때 왕께서는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축제를 즐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 세력들은요, 사람들이 죽는 거, 딥스테이트는요 사람들이 멸망하는 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즐기기 시작합니다. 인신제사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에 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다 딱딱딱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려진 게 아니라 이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전달을 받아서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예술가를 통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그려지고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이 90개의 카드는요, 이 다른 일루미네 카드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나라를 주된 중점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시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선지자들을 이제 죽일 것이다 라는 이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교회를 먹는 악마. 이게 계속 민주당을 다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교회 사람들을 죽이는 일도 일어날 거고 교회를 먹는 악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기도가 사라질 거다. 선지자들, 목회자들이 죽기 시작할 거다. 목회자들 죽일 때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다
머리를 딱 쓰는데 좀 옥삭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닭띠거든요. 혹시 닭띠여서 내가 저기 죽는 저 그림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오늘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들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인영이 종교를 개편하겠다, 그들의 비밀회의 가운데 종교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5년이 딱 지났습니다. 5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이 카드에 대부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죽이는 거야. 목회자를 죽이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교회를 먹는 악마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세력이 죽으면 이 모든 걸 못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어떻게 해요? 이 반국가 세력들이 다 척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불을 내기도 하고. 여러분 이재명 재판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 보수가 보고 그냥 일반 시민이 봐도 확대로 어떻게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조작이라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요런 일들을 가지고 무죄를 주는데, 무죄를 주는 판사를 찾기 위해서 계속 뒤로 밀어. 여러분 법이요, 진짜 제대로 된 판사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거를요, 제가 재판 많이 받아봤잖아요. 재판 받아보면서 너무 뼈저리게 느껴요. 제가 재판을 하면서 물론 제가 목회를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정말 재판을 제가 제대로 준비해서 간 적이 거의 없어요. 뭐 놓치고 뭐 이러면서 갔는데, 이제 마지막 재판 때는 내가 그래도 나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마지막 재판할 때 나갔는데, 나가서 너무 황당하고 해를 느낀 게 뭐냐면, 저한테 뭘 질문하냐면, 그 여기 이렇게 다 그 글을 읽고 나서 이제 질문하잖아요. 글을 읽으면서 김영현 전도사라고 하는데 전도사가 뭔지 설명 좀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단이냐 아니냐를 재판하는데 전도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재판을 하면 이게 재판이 되냐고. 재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상황들에 대해서 뭐 사전 조사나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대충 하고 입맛에 맞게 하고 아닌 거는 대충 넘겨버립니다. 그 내가 전도사가 뭐고 목사가 뭔지를 설명하는 그 판사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하겠냐고, 여러분. 그 제가 너무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무슨 법이, 이거 완전히 그냥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이재명만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판사를 쇼핑하는데 쇼핑하기 놔둬줘. 그 쇼핑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판사가 걸리면 그대로 하는데, 말도 안 돼. 이건 누가 봐도, 어린 초등학교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가지고 무죄를 딱 때려버려요. 이런 일이, 악을 선하다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저 정도로 사악하게 살아남고 불태우면서 자신의 계획을 철저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제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일본, 이스라엘, 미국, 요 네 나라에서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네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냐, 다음 장에 보니까 중요하니까 다 알지만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끝나고 곳곳에 기근과 뭐가 일어난대요?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요 기근이 일어나는 시즌을 제가 계속 나누요 타임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인 때 기근이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세 번째 인부터 기근과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나느냐면 전 3년 반이 끝날 때까지 기근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지진도 네 번째 이내만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지진이 계속 일어나요. 땅 3분의 1이 불타기 시작하고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이 이 타임 계속 깊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격이죠. 예, 지금 우리나라가 저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로또베이 그랬잖아요. 이분이 얘기하기 전이에요. 저도 어제 본 거예요. 어제 우연찮게 봤던 거고, 로또베이가 말한 대로 저들은 최후의 5분이다. 로또베이 말했죠. 생산이 0.1%의 생산이 있으면 끝까지 달라진다. 왜? 저들은 사라져야 될 그죠? 인류의 적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역시 식량난이 올 것이다. 제가 한 10년 전에 들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돈 있는 그 능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다 먹는 거에 다 투자해 놨다. 그래 얘기했죠. 아는 거야. 엄청난 식량난이 올 것이고요. 그거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아시죠? 네, 저기 큰 나라라 해야 되나? 땅이 넓은 나라. 원래라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요, 곡식부터 챙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군량 이런 거 노대 습격해갖고 박살내잖아요. 옛날 역사를 보면. 그죠?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살 지켜야 됩니다. 우리나라 곡식 지켜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기억했던 게, 옛날인가요? 몇 년 전에 봤던 게, 만약에 농사를 안 지으면 나라에서 돈 주는 거 있었어요. 미친 거죠. 자기 나라를 제대로 그렇게 전쟁에도 승리하고 이러려면요, 곡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곡식이 가득 차야 돼요. 지금 뭐 먹거리 많잖아요 하면서 뭐 살 뭐 굳이 국량, 아니에요. 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쌀이 밀가루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밥을 먹으면 속이 든든해요. 힘이 난다고. 가득 차니까. 라면 하나 먹어서 배가 부릅니까? 밀가루 빵을 먹어서 배가 부릅니까? 아니에요. 그걸 저들은 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불을 지르기 전에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죠. 이미 미리 쌀을 다 빼간 거예요. 다 훔쳐간 겁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겠죠. 왜? 우리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어딨어, 먹을 게. 쌀이 없는데. 장기전이라고 치면은 오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이 전도사님, 저는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전도사님이래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엄청난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를 죽인다. 좀 걱정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분 있죠. 예를 들어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완전 그 이미지를 박살내 놓은 사람, 허경영 그분도 있을 것이고, 이분도 선지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분도 있고, 그 다음에 불교로 따지면 뭐 법륜 스님이라든지 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선지자겠죠. 뭐 앞서 있는 거예요. 선지자 앞서 있는 분들이, 그죠? 깨어 있는 분들이고 그런 겁니다. 종교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뭐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이분의 말을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일반인들도 봐도 납득이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건은 납득이 가야 되고 이해가 되고 상식적이라야 되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나지 않잖아. 이건 놀랐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루미 카드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럼 일본에 관련해서 일루미 카드도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게 음모론으로 치부됐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음모였다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수면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모두들 아시고 깨어나시기 바라고, 모든 걸 하나하나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살이나 그런 곡식들 뭐 구매할 수 있으면 미리 그래도 여유분으로 한두 개씩 사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는요, 진짜 저들의 계획대로 된다면 억만금을 줘도 밥을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저들이 원하는 그런 도시, 그런 세상이 세워진다면 억만금을 줘도 살 수가 없습니다. GMO만 먹어야겠죠. 먹고 병들어 죽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기 위해서 반대쪽 거대 세력이 같이 싸우고 있죠. 거기는 우리 인류를 생각하는 그런 세력인 거죠. 이런 세상입니다. 이게 로또백이 생각할 때는 팩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이거 혼자만 보지 마시고 혹시 지인분도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이 목사님 여기 있죠. FTNER 이래 되는데 이분 그런 채널 많이 알려주시고 이 전도사님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불입니다. 네, 저는 불입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주말입니다. 그죠? 오늘 토요일 로또 추첨일이고요. 모두들 좋은 결과, 대박나는 결과 있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